12월 1일 아침 생방송 이야기방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 초대석. 오늘 저희들이 모실 분은요, 삶과 죽음, 윤회와 업을 주제로 하는 그런 그 작업 테마를 가지신 조각가이십니다. 박병희 교수님이신데요. 특별히 그 95 한국미술작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미술작가상 받으셨다고요?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미술작가상이 어떤 상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한국미술작가상은 한국미술작가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월간 미술시대라는 잡지에서 매년 전해 그 작품 활동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서 주는 상입니다. 미술의 전 장르에서 1년에 뭐 한 분이나 두 분? 예. 그러니까 회화, 조각, 공예 모든 미술 분야에서 1년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골라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 부분에서는 뭐 이번에 두 번째라면서요. 예. 조각 부분은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타고 이번에 처음. 네. 아주 귀한 상이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그럼 뭐 특별히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게 된 어떤 무슨 뭐 이유라고 할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 수상 한 내용을 그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 네. 주로 그 동양의 어떤 핵심 사상, 특히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전통 미술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제 작품에 이렇게 좀 삽입되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높이 봤던. 네. 그 10여 년 전에 조각 분야에서 수상을 하시고 이번에 교수님이시라고 하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조각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시다고 해도 그러게요. 네. 그 미술 작가상을 수상하셨으니까요.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조각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면? 예. 저는 원래 그 중고등학교는 미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제가 이제 권투를 했습니다. 권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어디 가느냐,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서 교육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네. 교육대학에 가서 어떤 특색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각을 선택하셔서 예. 그럼 이제 다시 공부를 하셨나 보죠. 예.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편 생활을 5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조각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4년제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대학원 가시고 예. 또 유학 가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제 재능을 발견하신 거 그러신데 예.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여러 가지 조금 있었는데 주로 이제 나이를 먹어서 학교 다니면 이렇게 이제 그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조각이나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제 작품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그렇겠군요. 그래서 특별한 직장이 없이 한 7년 동안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뭐 이사를 많이 다닌다 할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뭐 버린다 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그 초기 작가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면서 한 작품은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배어나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작가가 어떤 작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냥 작품에 이렇게 배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교수님 경우에 그 초기 작품들하고 요즘 네. 작품들하고 좀 경향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초기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데 출품하기 위한 작품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제가 좀 어려우니까 상당히 고뇌하고 어떤 반항적인 요런
냄새가 나는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사유하고 또 어떤 그 내세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 그래서 이제 윤회 나업 이런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초기의 작품도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초기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70년대 중반에서부터 그 80년대 초반까지 네. 작품을 다량 생산하듯이 많이 제작했습니다. 대작으로. 네. 근데 당시 뭐 8톤 트럭을 한 서너 트럭 분량을 다 푸셨습니다. 널 장소가 없어서. 보관을 할 것이 없어서. 그 당시는 네. 지금은 작품을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준다 해도 그거 가져가시 안 해가지고 넣을 자리가 없어요. 아이, 너무 아깝네요. 저는 초기 작품을 좀 구해놨으면 글쎄 지금 말이죠. 예, 좀 보고도 싶고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박병희 교수님의 작품 세계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네. 예. 저기가 저 한남대학 네. 상징탑입니다. 저게 제가 1986년도에 제작했던 작품입니다. 아, 선생님 작품이세요?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신 학교죠? 예. 네. 이게 이제 진리와 자유상인데 지구를 들고 있는. 네. 아, 지금 예, 흙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제 그 작품 제가 이제 브론즈 작품을 주로 하는데 청동으로 제작하는 작업인데 저게 이제 그 전에 그 흙으로 원형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작이네요. 상당히 큰 작품인데요. 그러게요. 예. 이게 이제 그 작품을 제작하는 방법이 이제 그 조각은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장소도 그렇고 제작하는 게 사실 그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여기가 제 연구실입니다. 아, 네. 아유, 저기 전부 선생님 작품 지금. 예. 저게 지금 그 초기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네. 저게 사실 제 모습인데 고뇌하는 모습이고. 고뇌를 그렸던 예. 초기 작품이네요. 이제 뭐, 그 자식 대하듯이 그냥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여기 이제 뭐 여인상인데 조금 고뇌하는 거. 아까 그 작품이 들어 나오군요. 네. 주로 인체로 소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인체가 보통 이야기하기는 어떤 자연의 축소판이다, 우주 뭐 응집된 형태다 해서 인체를 많이 하고 있죠. 아, 이 작품은 예, 이게 지금 현대 그 한국문예진흥원에 지금 진열된 작품입니다. 요건 호암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고. 아, 근데 선생님 작품을 그곳에 진열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아. 예. 당시 작품들은 저런 여인 군상이나 남녀 군상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예, 이 작품은 그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인데 주로 이제 까르마업, 업에 대한 그 내용을 작품으로 했습니다. 저기 이제 고리가 하나하나 벗어나면서 어떤 업에서 벗어나는. 네. 이건 인도 사람들 이게 자기 나라의 어떤 핵심 사상하고 같다 해서 구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건 윤회 작품인데 무덤하고 또 그 삶과 위에는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고 아래는 죽음, 무덤 속에 그래서 삶과 죽음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고뇌, 영혼의 세계, 그리고 이제 무덤까지 이렇게 선생님 작품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윤회의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요. 네. 작품마다 아주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작품을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초기에는 제작을 하는데 행동이 먼저 가 있었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사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그 어떤 삶과 죽음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네. 보통 우리가 저기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후 세계를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천당과 지옥 죽고 나면 지옥에 간다 하는 네, 그런 생각. 예. 그리고 하나가 이제 동양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윤회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회설이 그래도 어떤 그 극단적이지 않고
뭐 계속 반복해서 다른 형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성을 조각으로 옮겨본다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쪽에 집착하게 된 게 한 네. 10여 년 됩니다. 근데 이윤회업 이래서요. 저는 선생님 작품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무덤에서까지 아주 재미있게 그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삶과 죽음을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윤회로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고뇌의 돌파구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심히 죽고 있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작품 중에 인도 어느 박물관에 지금 예. 교수님 작품 어떻게 또 거기까지 작품이 가게 됐나요? 그게 그 인도 사람들은 그 생사의 문제랄지 또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헐렁합니다. 그래서 그 금방 간다고 해놓고 한 하루 후에 가도 네. 뭐 당연한 걸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그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교수님이 인도하고 무슨 특별한 관련을 맺게 되셨던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래는 제가 그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주는 제 작품 한계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원초적이고 순수성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해서 초기에는 아프리카를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아프리카 가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기 아프리카에서 원초적인 어떤 순수성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차선책으로 택한 게 인도가 그 힌두 문화랄지 지구상에 가장 변하지 않은 나라라고 네. 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 중간 단계 아. 질퍽한 힌두 문화에서 주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성 이런 게 그 어떤 내 이성적인 사고를 조금 이렇게 무마시키고 좀 감성적이고 좀 헐렁한 그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네. 인도를 택해봤습니다. 아, 그럼 인도에 가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공부도 하시고 예. 작품 활동도 하시고 예. 그러셨군요. 네. 주로 사실은 그게 그 교환 교수는 주요 임무인데 학교 당국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그 어떤 학생들하고 인도 현대 미술을 공부하러 오고 내가 가르치러 온 게 아니다. 난 그 인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 엄청난 그 고대 문화 이것을 좀 보고 느끼러 네. 왔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여행에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인도 가서 직접 그 겪으신 것들을 저희들이 화면에 좀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예, 지금 저기 보고 있는 게 저 인도 에로틱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것은 그 돌덩어리 하나로 조각한 그 남인도에 있는 그 사원입니다. 사실은 돌을 잘게 나누어서 붙여서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큰 사원을 큰 돌덩어리 하나로 조각해 놓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지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인도 사람들. 제가 이제 저런 거에서 많은 제 작품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힌두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이야기를 조각한 건데 상당히 그 신비스럽고 상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저게 작품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 작품에 이제 변화가 오게 네. 됐습니다. 이 뭐 가족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하고 제가 제 보조 교수 역할을 했던 그 델리대학교 교수 가족하고 같이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 작품입니다. 제가. 아, 그러시죠. 인도에 다녀오신 이후에 만드신 작품이신가 보죠. 예. 그럼 아무래도 변화가 좀 많이 있으시겠어요, 저기 작품. 예. 저게 이제 초기 작품하고 다른 게 주로 이제 그 어떤 우리는 업보 해가지고 업하면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인도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참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작업에 응용을 해봤습니다. 네. 인도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나요? 예. 저것도 이제 가족이 어부 시초락해서 예. 인연을 맺는 시초가 가족이다 해서 가족을 제 작품에 이제 끌어들여서 저렇게 그 인연을 고리 속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브론즈 작업인데 가족을 주로 교수님께서 업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그것을 가족과의 관계 속으로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인연을 맺지 않고는 한시도 못 사는 것, 사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애증이 생기고 그 애증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이 진행되는 네. 겁니다. 인도 생활 이후의 작품이 훨씬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네, 드네요. 네, 그런 네. 느낌인 것 예. 같아요. 어떠세요, 교수님? 이제 앞으로 이런 작업의 방향이 어떠실까요? 이제 좀 해탈되어지는 모습으로 더 발전되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동양 사람들이 궁극적인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해탈인데 이 해탈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허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회 그 자체가 저는 좋습니다. 돌고 돈다.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선 제 작품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면 주로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드러운 것이 단순화되고 부드러운 것이 유약하지 않고 어떻게 생동감 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부딪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품 3개, 뭐 윤회라든가 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인도에서 영향을 받아 선생님 작품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작품이 계속 이렇게 변화해 온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초기에는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모전에도 출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맞추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이 인체 작품이고 당시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고뇌하고 도전적인 그런 작업을 많이 했고 주로 또 그 당시는 기본기 훈련 인체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인체 네. 작품을 주로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윤회, 죽음 이런 거 내세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윤회 작업에서 인도에 가면서 인도 사람들 생활은 까르마 업에 얽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사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뭐 행위하는 모든 문제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조각으로 표현하는데 재밌겠다. 또 저도 그게 공감이 가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초기에 인간을 중심으로 했던 모습에서 삶과 죽음 또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윤회. 이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도 혹시 이제 이 구도자의 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점점 인간으로부터 발전해서 마지막에는 업을 뛰어넘는 어떤 해탈까지 그런 종교적 의미까지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것을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표현은 하지만 작품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단히 힘들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이제 내면의 세계라고 네, 할까? 그렇죠. 그런 정신적인 문제, 다시 조형의지라고 하죠. 이런 문제를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표현의 방법에서 그것을 어떻게 형태로 표현해야 물론 내게도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무덤 하나만 가지고도 네. 구멍도 파보고 절단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뭐 작품에서 들려주는 얘기, 또 선생님의 진짜 철학적인 작품 세계 얘기, 뭐, 언제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참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뭐, 계획하신 일은? 네. 95 한국미술 작가상 수상 기념전을 그쪽에서 열어줍니다. 그게 네. 내년이죠. 내년. 1월 16일부터 10일간 저기 서울 강남에 있는 가산하랑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월 30일부터 필리핀 국립 필리핀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 작가 중에서 한국 미술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작가로 제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제가 전시를 하고 내년 있습니다. 초에요. 예. 네, 대전에서도 좀 전시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대전 전시는 이제 그걸 끝나고 네. 한번 꼭 좀 계획해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 윤회와 업을 주제로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박병희 교수님 작품을 아주 잘 감상했습니다. 네. 전시회 또 잘 마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시회 소식입니다. 중견조각가 박병희 씨와 양화선 씨가 강남에 있는 가산호랑과 미과라랑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 리포터입니다. 시인을 내다보고 있는 두 중견 조각가가 자신들의 조각 인생을 되돌아보는 전시회를 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삶과 인생의 문제를 조각 작품을 통해서 통찰하고 있는 박병희 씨와 자연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양화선 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두 조각가의 작품 세계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생명의 근원을 탐색하는 독특한 조형세계를 펼쳐온 박병희 씨가 월간 미술시대가 선정한 제4회 한국미술작가상 수상을 기념하는 조각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작업세계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브론즈와 대리석 조각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은 주로 그동안 동양의 핵심 사상이라는 윤회하고 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탄생이라는 거하고 가족을 윤회와 업, 특히 그 까르마, 업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탄생의 의미를 그 연꽃의문이랄지, 우리 조상들이 주로 쓰고 있는 연꽃의문이랄지, 또 그 어떤 그 고리의 모양이랄지, 이런 데다가 그 조형적으로 결합을 시켜봤습니다. 탄생과 소멸의 문제를 다뤄온 박병희 씨는 그동안 사실주의적인 인체 조각과 무덤 연작, 그리고 동양적 윤회 사상을 담은 윤회 연작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에는 가족의 인연을 시작으로 얽히고 설킨 인간의 인연을 업 연작을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특히 동양적 사유가 짙게 묻어나는 작가 특유의 조형어법으로 탄생의 의미를 탐색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박병희 씨는 연꽃이나 새싹의 움틈 등을 표현한 최근작 카르마 연작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인연을 표현한 박병희 씨의 조각 작품에는 삶의 고뇌보다는 여유로운 사유의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으로 저와 함께 나가보시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각의 세계로 가봅니다. 청담동 가산호랑에서 박병희 씨가 조각전을 열고 있습니다. 박병희 씨는 95년 한국미술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수상 기념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는 카르마, 즉 업인데요. 동양 정신의 핵심인 불교의 관념을 부드러운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병희 씨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정신은 바로 인연과 윤회, 그리고 업입니다. 부드러운 타원 공간 위에 어디론가 향해 있는 생명체들은 윤회와 업이라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미궁 속의 역정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윤회는 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업을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끝없이 윤회를 거듭하거나 또는 해탈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현세의 업을 표현하는 데 있어 박병희 씨는 밝은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병희 씨의 조각에서는 마치 곡선의 흐름이 물처럼 부드러운데요. 그 속에는 또 정연하고 확고한 우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조형적인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질서 위에 거듭되는 업과 업의 소용돌이를 단순하게 추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다시 열리는 깨달음의 환희를 염원하는 작가의 강한 생명력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 보니까 업이라는 예. 카르마 예. 이런 주제로 잡고 있는데요. 예. 그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까르마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은 네. 비슷한 내용으로 작품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1983년도에 문예지인원에서 처음 발표할 때부터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초기 단계에 제가 제작 작업을 하면서는 거의 대부분이 고뇌하는 작업이랄지 인체를 중심인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유하는 작업 네. 이렇게 하면서 작업이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생가사를 생각하게 되고 예. 이제 윤회 네. 그 자기가 그 업에 의해서 내세 다음 세에 어떤 형태로 태어나느냐 그래서 네. 계속 윤회한다 반복한다 이런 그 불교적인 사고 예. 저야 이제 불교적인 사고에 깊이 심취해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지 않고 또 그런 사고의 어떤 과정을 내세를 내 조각에 한번 담아봤으면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시작되는 게 이제 내가 탄생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또 다른 인연을 맺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뜻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꽃 모양입니다. 이 예. 둥그런 게. 예. 그리고 이 연꽃 모양은 사실 부처님이 탄생할 때도 연꽃의 모양에다가 이 부처님을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을 새겼습니다. 그 연꽃은 어머니를 뜻하고 네. 또 대지를 뜻하고 어떤 그 고뇌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여체도 뜻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떤 불교 것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 속에 네. 탄생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걸 탄생의 의미로 모체로 하고 예. 여기 이걸 이제 탄생에 나오는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에 예.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마치 꽃이 활짝 터져 씨앗을 뿜어내듯 새로운 생명이 그의 조각 위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탄생이란 업의 시작이고 깨달음의 또 다른 문일 겁니다. 윤회와 업이라는 세계를 조각에 담아서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야 할 깨달음의 과정을 암시해주는 그의 작품을 보면서 누구든 자유롭고 무한한 우주의 생명력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카르마, 가족이라는 작품들 중에 한 작품입니다. 업하면은 우리는 한이 먼저 떠오를 만큼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병희 씨는 이 작품 속에서 그 업을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하면은 우리에게는 첫 인연이고 참 두터운 인연이지요. 그 인연 속에서 업을 이 작품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밝고 긍정적으로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각 작품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어쩌면은 박병희 씨는 그 윤회나 업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업을 이렇게 신명나게 작품을 하면서 풀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